9월 6일 날 실시된 24대수능 구모 지구과학 2 문제지입니다. 염성과 반응하는 것은 방에서 쪼개짐이 있는 것은 흑운모, 없는 것은 석영. 동그라미 B는 판상이죠. C는 모색 광물이니까 3번. 4일의 간조 때는 4일의 간조니까 이때죠. 해수면 6m보다 낮다. 조차는 12일, 20일은 이렇게 12일이 더 크죠. 20일은 지금 대조와 소조 중에 소조죠. 그러면은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으면 달이 이렇게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망이 아니죠. 보름달, 아니, 상현이나 하현이 되어야, 반달의 위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2번. 봅시다. 시간 규모는 공간 규모가 클수록 시간 규모도 크죠. A가 C보다 작다. B는 종관 규모이다. 아니죠. B는 종관 규모가 아니죠. B는 중규모이죠. 디귿. 태풍은 기역에 해당한다. 아니죠. 태풍은 여기 열대 저기압도 이쪽에 고기압과 저기압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4번) A는 퇴적광상이고 B는 화성광상입니다. 암염은 기역에 해당한다. 아니죠. A는 B보다 낮은 온도에서 형성된다. A. 그렇죠. 퇴적광상은 화성광상보다 낮은 온도에서 형성이 되죠. A에서 산출된 금은 B로부터 기원해서 집적이 되었다. 퇴적이 된 거죠. B로 기원을 해서. 자, 5번은 적외 영상과 가시 영상을 같이 본 건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은하의 모습 그대로 본다면 이게 가시고, 얘가 이제 적외선 영역이겠죠. 그래서 지금 나선팔에서 생성되는 이러한 이제 별들의 모습을 적외 영상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간소강이 되었던. 그래서 A는 가시광선 영상이다. 틀렸고, 파장은 기역이 니은보다 길다. 그렇죠. 지금 소광량이 여기가 더 소광이 크죠. 그런데 파장이 작을수록 소광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쪽 니은 쪽이 파장이 작은 쪽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더 이제 파장이 긴 쪽이라고 여러분들이 자료 나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죠. B는 A보다 성관소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가시광선, 여기 적외 영상, 이거 토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6번. 중력 이상은 실측 중력 빼기 표준
표준 중력은 위도만의 함수죠. 그래서 위도가 같다면 표준 중력도 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A와 B의 위도는 동일하다고 했는데 지금 위도가 동일하죠. 실측 중력이 A는 뭐 0에 가깝고 B는 6보다 크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다라는 게 맞죠. 니은 표준 중력은 A가 C보다 작다. 지금 위도를 비교를 해보면 A가 C보다 큽니다. 지금 북반구이기 때문에 여기 좌표계를 토대로 해서 A가 C보다 위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표준 중력은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표준 중력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A가 C보다 작다라는 말이 틀리게 됩니다. 자, 해수면 아래 물질의 평균 밀도는 B가 C보다 작다가 아니죠. B가 C보다 커야죠. 지금 실측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지금 이제 주향과 경사를 알아보는 건데, 주향은 요 퇴적층이, 이 층이 이렇게 여기에 맞닿았을 때 이 해수면과 이루는 요 방향이 이제 주향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A면과 B면 중 우리 B에 대야 되죠. A에 대면은 이거는 층을 가로지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층 내에서 그 층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B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니은은 주향선에 해당한다. 저 수면과 각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두 점, 이게 바로 주향선이죠. 우리가 이제 주향선을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요 선들이 다 주향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층의 경사 방향은 북동쪽이다. 지금 이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경사는 지금 하나의 층에서 보는 거죠. 하나의 층에서 경사가 이 방향인 걸 알 수가 있고, 여기가 동쪽, 서쪽, 남쪽이기 때문에 북동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번. 자, 8번. 북반구입니다. 북반구라는 거를 잘 보셔야 되고, 여기가 고기압성, 이제 이쪽이 저기압성, 경도풍이 있는 곳이고, A는 이제 직윤풍이 부는 곳이죠. 자, 그런데 풍속은 고기압성, 경도풍이 가장 크고, 직윤풍이 그 다음 저기압성, 북반구에서죠. 저기 뭐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풍속이 세다가 줄어드는 이 위치 A에 있는 이 부분에서 수렴이 나타나는 거죠. 수렴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A에서는 공기의 발산이 아니라 수렴이기 때문에 틀렸죠. B에서 저기압성 경도풍이 분다. 맞죠? B 부분에서 저기압성 경도풍이 불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다시 여기에서 고기압성 경도풍으로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속도가 느리다가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발산이 일어나게 되죠. 이 지점에서 발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워둔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지상에서 이렇게 상승 기류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지상의 저기압이 이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은 C보다 D가 크게 된 거죠. 그래서 해면기압은 C가 D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A와 B는 각각 너울과 지진 해일이라고 했는데 A가 너울이고 B가 이제 지진 해일이겠죠. 파장을 보면
지진 A는 다른 말로도 쓰나미. A는 마루가 뾰족한 것은 풍랑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가 진행할 때 표층의 몰입자는 타원 운동을 한다. 천해파 특징이죠. 지진 A는 당연히 천해파이기 때문에 B의 주기는 120초이다. 자, 그러면은 V는 루트 GH로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루트 얼마입니까? GH 10 곱하기 1000이니까 루트 만 이면은 100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죠. 자, 그래서 B의 이 해파의 속도가 100m per sec인데 우리 지금 요 V는 루트 GH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주기분의 파장 T분의 람다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T는 속도가 100m per sec니까 100m per sec 분의 12만 미터. 요걸 계산을 해주면 1200초가 나오네요. 그래서 120초라고 한 게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답은 2번. 10번. 자, 태양과 P를 잇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A1과 A2를 지나갔대요. 그러면은 이게 면적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죠. 자, 근일점 거리 Q가 P보다 크다. 얘네가 지금 가상의 태양계를, 그러니까 하나를 중심으로 계속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성립을 하냐면 얘네가 초점 거리가 얼마고, 이게 초점 거리에 따라서 이제 20률에 따라서 초점 거리가 얼마고 이제 근일점이 얼마고 요것들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률이 있고 초점 거리를 C라고 할 때 20률은 A분의 초점 거리, 그리고 이 C는 A 곱하기 20률이 되어서 이게 이제 20률의 공식이 되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두 개를 곱한 값이 4 곱하기 0.7을 하면은 2.8이 되죠. 이게 이제 초점 거리가 되는 거죠, C가. 그리고 8 곱하기 0.8을 하면은 6.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원에서 두 중심에서의 초점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일점 거리는 요 초점 거리가 아니라 이 초점으로부터의 이 거리이기 때문에 장반경에서 이 거리를 빼줘야 돼요. 장반경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4 빼기 2.8을 하면은 1.2가 나오고 근일점 거리죠. 그리고 Q에서 8 빼기 6.4를 하면은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일점 거리는 Q가 더 커요. 근데 Q가 P보다 크다고 했어요. 맞네요. 예, Q가 더 크니까 Q가 P보다 크다. 예, 맞는 보기. P분의 P 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 일정하게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개에 있으니까 P, 지금 디귿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P에서 P의 제곱분의 A, P의 3승이 P, Q의 주기 제곱분의 Q의 장반경 세제곱한 이것들이 같게 나와야 돼요. 이게 동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보면은 512분의 64.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P에 Q의 공전주기분의 P의 공전주기를 한 개. 요거를 바꿔주면, 다시 써주면, 요거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장반경을 알고 있죠? Q가 8이고 P가 4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주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루트 8분의 1이 나와요. 루트 8분의 1이 나오는데, 지금 3분의 1은 루트 9분의 1로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이 루트 9분의 1보다 루트 8분의 1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가 틀리게 되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지금 A가 가장 멀고, 그 다음 B가 가장 가깝고, C가 지금 중간이죠. 중간인데, 지금 진원기파 0이에요. 0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에서 이 시간이 나올 만한 거리를 보면은 니은이겠죠. 기억에서는 A와 지금 C 거리를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C가 약간 더 멀게 보이죠. 지금 기억에서 C를 보면. 그래서 진항은 니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원 깊이가 0이기 때문에. 자, 피파의 속도는 5km/s이다. 피파의 속도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니은에서 B까지의 거리가 20km가 떨어져 있죠. 이 20km를 얘가 피파가 관측소에 도달한 시간이니까 4초 만에 옵니다. 그러면은 4, 5, 20에서 5km/s가 나오는 거고요. C에서 PSC는 4초이다. C는 6초가 걸렸죠. 그러면은 5, 6, 30km네요. 30km, 이게 30km가 도달을 한 거고, 피파는 6초 걸려서 도달을 했죠. 그럼 이제 S파를 봐야 되는데, S파의 속도는 3km/s래요. 그러면 이 30km를, 그렇기 때문에 10초가 걸리겠죠. 그래서 10초 빼기 6초는 4초. 답은 5번. 고도 1에서 1.5km. 여기서는 지금 기온이 보면 이런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제 절대 안정이냐를 물어봤으니까 이 수분 단열선의 기울기를 봐야 합니다. 수분 단열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기울기가 이 기온 변화선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올라갈수록 기온의 온도가 더 따뜻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습해진 포화된 공기 덩어리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기온보다 더 이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제 불안정하게 공기가 더 올라가거나 구름이 더 높이까지 생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울기를 따지면. 그래서 절대 안정이다가 맞는 겁니다. 기울기만 보고 따져도. 지표의 공기가 강제 상승될 때, 지금 여기에 위치 있죠? 강제 상승이 되고, 지금 이슬점은 여기 20도입니다.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슬점이 이슬점 감류선을 따라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만나는 지점이 0.5km. 그래서 강제 상승될 때 은결고도 뭐 산을 타거나 뭐 했을 때요. 0.5km가 맞다. 지표의 공기 덩어리가 가열이 되어서 26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상승해서 구름을 생성한다. 지금은 따뜻하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는데 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안정층이라서. 뭐 안정을 떠나서 여기도 절대 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지 못해요. 답은 3번. 은하 중심으로부터 3kps까지는 여러분들 거리가 커질수록 더 속도가 증가하죠. 같은 각속도로 한다는 의미인데 그런 걸 강체 회전이라고 합니다.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 10kpsec 부근에서는 암흑물질의 이거는 이제 이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A와 B의 차이로 추정한 이 작은 점선 얘의 밀도가 지금 B로 추정한 얘의 밀도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암흑 물질이죠. 암흑 물질의 밀도. 얘는 이제 보통 물질이고 눈에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암흑 물질의 밀도가 보통 물질의 밀도보다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하의 총질량은 A를 이용해서 구해야죠. 질량은 암흑 물질도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관측하기 힘들 뿐이기 때문에 직교 니콜 상태에서의 관측한 가와 나래요. 화산암이라고 보기에는 입자의 크기가 너무 크고 뚜렷하죠. 그래서 얘는 심성암이에요. 가에서는 다색성이 관찰되지 않죠. 왜냐하면 다색성은 직교가 아니라 개방해서 관측할 수 있는 광학적 특성이고요. 광물 A는 광학적 이방체가 맞죠. 왜냐하면 돌렸을 때 지금 소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죠. 소광은 광학적 이방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3번. 15번.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행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회합 주기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거죠. 보면은 C가 이 주기가 가장 작은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B가 여기에서 가깝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멀어졌죠. 이제 내합 외합인데 이게 내합 외합인데, 그 다음에 A는 가장 이제 회합 주기가 먼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주기성이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C는 화성, B는 금성, C가 저기죠. 수성이죠. 수성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기성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게 화성. 자료에서 볼 수 없는 게. 그래서 공전 주기는 화성이 가장 크죠. 화성, B, 금성, C, 수성이다. 맞죠? 기억 시기에 A의 적경은 태양의 적경과 같다. 기억 시기를 봅시다. 기억 시기에 A라고 했으니까 화성이죠. 화성이 가장 가까울 경우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요. 화성이 있을 건데 기억 시기에 가장 가까울 때가 이때이죠. 충일 때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적경은 이 방향이고 충일 때 화성의 적경은 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니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B는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된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우고 태양이 있고 이번에는 금성을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금성 지구를 그려보면 지구에서 니은 시기이니까 금성이 지금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내합의 방향으로 오고 있는 요 시기인 거죠. 금성이. 그래서 보면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된다고 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태양이 졌을 때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요 금성이 관측이 되겠네요. 땡. 답은 1번. 16번. A가 태백산 분지, B는 영남 육궤적, C는 경상 분지입니다. 자, A는 적도 근처에서 형성된 지층이 분포한다. 맞죠? A는 분지죠. 그래서 그 적도 근처, 우리가 지금 남반구에 있다가 이렇게 쭉 북상을 해서 됐는데, 이때 태백산 분지 근처에 있는 조선노충군, 이제 평안노충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쌓여서 이제 쭉 올라온 거죠. 특히 조선노충군, 그리고 이때 평안노충군 당시에 생성된 이 충군들이 이때 당시에 생성이 된 겁니다. B에서는 염리가 발달한 암석이 분포한다. 육궤에서는 변성암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C에서는 디귿이 분포한다. 지금 얘가 경상누충군이고요. 얘가 대동누충군이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4번 기역 형성 이후 대규모 화강암류의 관입이 있었다. 그렇죠. 이제 이후에 속림변동, 뭐 대보화강암, 관입, 뭐 이제 불국사 이렇게 중생대 이후로 쫙쫙 많은 지각변동들이 있었죠. 동해는 니은 형성 시기에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게 틀렸네요. 동해는 신생대 때 생기고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했죠. 17번. (850헥토파스칼) 등압면에 직윤풍의 동서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직윤풍의 풍속은 로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850헥토파스칼에서 A와 B에서 이렇게 방향은 상관없이 속도만 보면은 2배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동일 위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기압 경도력만 따지면 되는데, 이제 방향 상관없이 크기만 보면은 기압 경도력 차이가 2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의 2배라는데 틀렸죠. B가 이제 2배가 되어야겠지요. 니은 A 상공에서 직윤풍의 동서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향력의 크기는 700 전향력의 크기래요. 전향력 3배이다. 전향력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위도는 어차피 같으니까 전향력의 크기는 풍속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700헥토파스칼 등압면이 800헥토파스칼 등압면, 이거의 풍속의 크기가 3배가 차이 나죠. 그래서 85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3배다. 이것들은 다 같은 거 값이니까 이 V 값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B에서 700헥토파스칼에서 800헥토파스칼 대기층의 두께, 동쪽이 서쪽보다 두껍다. 자, 보면 800헥토파스칼, 850, 그리고
750 헥토파스칼 면을 그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방위를 설정을 해 놓으면 700 헥토파스칼에서는 이렇게 불고 있고 850 헥토파스칼에서는 남풍이 불고 있는 게 맞죠? 네, 남풍이 불고 있죠. 남풍이죠.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어디가 이제 두껍냐? 원래 여기서 지금 요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이 고기압이 여기 850 헥토파스칼 면에서는 고기압이 이쪽이죠. 고기압,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 고에서 저쪽으로 가고 이제 전향력이 이렇게 반대편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직윤풍이 불고 있는 형식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럼 850 헥토파스칼까지만 보면은 이쪽이 이제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쪽이 두껍고 고기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750 헥토파스칼로 가면서 역전이 되었어요. 바람 방향이. 그러면 이제는 이게 다시 역전이 되어서 이쪽이 고기압이고 이쪽이 이제 저기압화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더 이제 두꺼워야 되죠. 이쪽이 더 두껍. 그래서 이쪽에서 기압 경도력을 받고 이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면서 직윤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두께는 동쪽이 서쪽보다 두껍다 했는데 이게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18번 색지수는 이제 온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대로 찍어 봅시다. A는 마이너스 0.1에서 겉보기 등급이 6. 이게 A. B는 0.2에서 겉보기 등급이 5. 이게 B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단에서 주계열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A가 B보다 크대요. A가 B보다 크다. 지금 이 A와 B의 절대 등급만으로 따지면 안 돼요. 온도로 따져야 돼요. 온도.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이 얼마나 뭐 소강을 받고 뭐 거리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얘가 어떤 식으로 온 거냐면 뭐 원래 이제 표준 주계열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 얼마 정도 소강을 받아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이제 위치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온도를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왜냐면 높은 온도를 가질수록 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명이 이제 적잖아요. 그런데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이 A가 살아남은 그 성단의 주계열성들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면 더 수명이 적은 애들도 남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A가 주계열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는 틀렸죠. B가 더 많아야 되는 거고 더 많이 오래 살아왔다는 거고 디귿 성단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가깝다. 이것도 틀린 거죠. 거리 지수는 이게 이제 클수록 거리가 높은 건데 얘는 지금 이거 보니까 온도가 이제 같게 도는 건 얘는 이렇게 온 거네요. 이렇게 온 거고.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A가 더 머니까 더 어둡게 지금 표현이 된 거죠. 맞네요. 아까 이 대각선 방향의 이동은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잘못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단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가깝다가 아니라 멀다. 거리지수 지금 보면
얘가 이거까지 지워버렸네. 얘가 6이었죠. 얘가 5였고 이때 보면은 거리 지수는 요 차이죠. 여기에서의 거리 지수는 어디입니까? 어디였냐? 여기가 아니죠. 5죠. 5. 여기 5. 이만큼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A고 요게 B. 거리 지수가 클수록 거리가 크다. 멀다. 19번. 일단 여기서는 남중고도를 구해봐야 되는데 남중고도는 90-파이 더하기 적위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봅시다. 90-파이 90 빼기 37을 하면은 53이 나와요. 뭐 53에다가 적위를 더하면 되는데 얘가 적위 값이 7이니까 얘는 60이 나오고 얘는 65가 나오고 남중고도가 얘가 74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 값에 60보다는 명확하게 크고 그리고 이 칸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74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어딥니까? 이 자료의 별은 기억이에요. 기억. S는. 그래서 S는 기억이다. S를 관측한 시기는 6월경이다. 보면은 우리가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이제 태양을 주위를 돌고 이때 S의 적경이 2입니다. 2. 2시죠. 그러면 언제가 이때 언제 남중했는지를 보면은 21시에 남중을 해요. 21시에 남중을 하니까 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 지점과 요 지점 그리고 지구에서 여기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제 적경의 기준을 다 표현을 해보고 21시면 6시에서 이제 18시에서 24시까지의 딱 중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가 이제 45도 3시간 적경이 3시간 차이죠. 근데 여기에 적경이 얼마래요? 2시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5시가 되고 태양의 적경이 17시가 되는 거고 여기가 11시가 되는 거고 23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나 추동 써보면 춘, 하, 추, 동. 춘 적경 0, 하 6, 추 12, 동 18인데 얘를 보면 조금 글씨가 작긴 한데 추는 3월 뭐 21일 정도, 하는 6월 21일 정도, 추는 9월 23일 정도, 동도 12월 21일 정도.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 근데 지금 태양의 적경이 17시예요. 그러니까 뭐 6월경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17, 18, 뭐 거의 겨울 가까이 된, 뭐 12월쯤 되겠네요. 12월쯤. 그래서 땡. S를 관측한 시간 동안 최대 고도는 기역, 니은, 디귿 중 디귿이 가장 낮대요. 기역은 여기 있죠. 2시에. 그리고 니은은 6시.
니은은 6시. 니은. 디귿은 18시. 디귿은 여기 있네. 자, 여기에 있는데 지금 18시부터 얘가 21시까지 3시간 동안 이제 관측을 먼저 하기 시작하죠. 6시 초저녁부터. 그 초저녁을 보면 여기부터 빨간색. 자, 지표면이 이렇게 온 상태부터 관측을 하기 시작해요. 해가 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미 이 18시에 가 있는 이 디귿은 남중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남중을 할 수가 없고 언제 지냐면 2시, 3시 정도 가가지고 이때 남중을 하고 2시, 3시 정도 가가지고 별이 치죠. 이때까지. 기억에 별이 칠 때까지. 그러면 얘 니은 같은 경우는 남중을 합니다. 니은은 남중을 하고 기억도 당연히 남중을 했고 디귿은 남중을 못하죠. 그래서 디귿의 실제적으로는 남중 고도는 가장 높지만 남중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안 나와요. 여기 1시간밖에 떠 있다가 져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가장 낮다. 이게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20번 지금 보면 A와 B는 지역류의 유속은 A와 B가 가장 A가 B보다 크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기울기로 생긴 요 압력의 차이 때문에 지금 A와 B에서 지역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A와 B에서의 이 수압 경도력은 같죠. 똑같은 이 기울기로 인해서 생겼으니까. 그래서 틀렸고 단위 질량당 연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B와 C가 같다. 지금 여기서는 지역류 평형, 정력합 평형과 지역류 평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정력합 평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단위 질량당 연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이렇게 평형이 같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중력의 크기와 같아요. 그래서 같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C에서는 아예 지역류 유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압 경도력이 없다는 말이죠. 말은 여기 기역 그리고 니은 여기에 밀도는 로2고 로1 이렇게 기울기가 각기 다른 그리고 같은 이 높이를 가지고 있는 니은에서 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압력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거를 식으로 써보면 로 P는 로 G Z죠. 그렇기 때문에 로 1 G 기역 더하기 로 1 G 니은은 C에서는 이제 없으니까 이게 명확하게 같아져야 되는 거죠. 로 2 G 니은 G 없어지고 그래서 로 1 기역 더하기 니은은 로 2 니은이고 로 1분의 로 2는 니은분의 기역 더하기 니은이다. 요게 나왔어요. 요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 수압 경도력을
아니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dp는 로g dz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주면 로분의 1 여기다가 로분의 1 dx 로g dz 해주면 로와 로가 없어지고 g dz dx인데 이거를 이제 델타로 하면은 이게 g의 델타 x 델타 z가 되는 거죠. 이게 기울기죠. 이게 기울기예요. 그래서 x분의 z 값이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는 500배래요. 이제 로 1, 로 2 해수면 기울기의 500배.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기울기에 500을 곱한 값 dx 기역이죠. 그게 dx분의 니은이 돼야 된다. 자, 요렇게 해주면은 dx가 약분되니까 니은이 500 기역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로 1분의 로 2는 니은의 기역을 넣어야 되니까 500 기역 분의 기역 더하기 500 기역은 500분의 501이고 얘는 1000분의 1002가 되니까 1.002가 나오네요. 그래서 디귿도 정답. 답은 5번. 네, 요렇게 풀이를 해 주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6일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